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학용어2의 고유희 교수입니다. 자,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근골격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주에 이제 근골격계의 약어, 그 다음에 이제 결합형 어근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또 뼈는 206개로 이어지면서 이제 2개의 골, 그리고 안면골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가슴뼈, 그래서 뭐 스터눔, 복장뼈, 클라비클, 쇄골, 빗장뼈, 그 다음에 이제 립스, 늑골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 이번 주 이어서 근골격계 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우리 팔뼈. 팔뼈는 우리가 이제 위쪽에 있는 가지다. 몸통에서 뻗어져 나온 게, 위쪽에서 뻗어져 나온 거는 상지, 팔이 되고요. 아래쪽으로 뻗어난 가지는 하지, 다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 상지골, 팔뼈에 해당하는 건데요. 자, 이 팔뼈 같은 경우는 빗장뼈, 쇄골, 클라비클과 여기 이제 클라비클이 있죠. 그리고 스카풀라, 견갑골에 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좀 이어서 볼게요. 그래서 쇄골, 이제 우리 뭐 클라비클, 스카풀라, 어깨뼈하고 이렇게 연결된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가장 먼저 휴머러스, 여기 이렇게 휴머러스, 위팔뼈 또는 상완골, 상박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다리에서 대퇴뼈는 피모고요. 위상뼈, 이제 위팔뼈는 휴머러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휴머러스에서 여기 보시면 요 위쪽에 있는 뼈는 레디우스, 아래쪽에 있는 뼈는 얼라. 그래서 RU, 네, RU라고 이제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레디우스, 얼라. 그래서 레디우스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요골이라고 하고요. 노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그 시험에 나올 때 이제 뭐 레디우스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노뼈로 나올 수도 있고 요골이라는 또 그 단어로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임상에서는 요골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기는 해요. 예.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노뼈냐 자뼈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노자, 아이유 노자 이렇게 좀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디우스 얼라, 유 노자. 우리 노자라는 중국 유명한 예전 선인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유 노자 이렇게 좀 암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 있는 뼈가 요골, 네, 요거 좀 암기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휴머러스, 상완골, 레디우스, 얼라, 그 다음에 네, 카팔본이라고 해가지고 손목뼈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카팔 손목에 이렇게 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손바닥뼈, 네, 메타카팔, 네, 메타카팔. 그 다음에 여기 파링기스, 파링기스, 뭐 파링스라고 해서 손가락뼈, 이제 지절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5개씩 이루어지겠죠, 그죠? 예, 엄지손가락부터 새끼손가락까지 해서 5개씩 해가지고 뼈를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뼈가 206개가 이루어져 있는데 206개 중에 굉장히 많은 게 요 손가락, 발가락에 뼈가 많기 때문에 206개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보시면 위쪽 팔뼈, 상완골은 휴머러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아래팔, 아래 다리 쪽 보면은 뼈가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쪽이 레디우스, 아래쪽이 얼라, RU, 그리고 한글 용어로는 노뼈, 자뼈 이렇게 이제 노자, RU 노자 이렇게 되어 있고, 카팔스,
메타카팔스, 파링기스 또는 이제 파링스라는 단어 이렇게 이제 CMP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지를 익스트리미티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익스트리미티라는 단어를 쓸 때는 상쪽, 위쪽이라서 upper, 하지는 이제 lower, extremity 이런 식으로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 팔뼈는 클라비클과 스카풀라로 이어져서 예, 이렇게 연결이 되는 팔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pelvis, 예, 골반. 그래서 골반에서 보시면은 네, 골반은 또 우리 이제 이렇게 척추해 가지고 엉치뼈, 그 다음에 콜식스, 꼬리뼈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추에서 요추가 5개였죠. 요추 5개 밑에서 사크룸, 엉덩이뼈, 천골, 그 다음에 코식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얘 연결이 돼서 여기 보시면 일리움이라는 단어를 쓰죠. 네. 그래서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일리움이라는 단어, 장골 또는 엉덩뼈하고 우리 이제 소장, 대장에서 일리움이라는 회장 있었죠. 그래서 같은 발음이기 때문에 이 스펠링, 예, 단어 잘 구분하시고 스펠링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넓은 뼈죠. 엉덩이 뼈에서, 골반 뼈에서 요거를 이제 일리움, 엉덩뼈 또는 장골. 그래서 여기 이렇게 넓은 여기를 이제 뭐 장골능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도 해요. 네. 자, 일리움이 있고요. 엉덩이 뼈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스키움, 좌골. 네. 이스키움, 좌골이라고 해가지고요. 궁둥뼈가 있어요. 네, 여기 이렇게 노란색의 궁둥뼈, 이스키움. 그래서 이 이스키움 같은 경우는 우리 뭐 궁둥뼈 또는 좌골이라고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왜 우리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좌골신경통. 그래서 요 궁둥뼈, 엉덩이 닿는 요 부분이 이제 아플 때는 좌골신경통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좌골 또는 궁둥뼈는 이스키움. 네. 그 다음에 치골. 네, 치골 같은 경우는 pelvis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요 주황색처럼 해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pelvis라는 단어를 쓰면서 치골 또는 두덩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골과 미골, 엉치뼈, 네, 사크룸, 그 다음에 코식스. 그래서 이제 이 앞쪽으로는 이제 우리가 뭐 방광이 존재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골반이라는 단어는 pelvis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엉덩이 뼈도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일리움, 그 다음에 이스키움, 그 다음에 pelvis,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두덩뼈가 합쳐져 있는 요 사이를 이제 pelvic symphysi라고 해서 symphysis 결합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위팔뼈 배웠고 그 다음에 골반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지, 다리뼈를 볼 건데요. 다리뼈 같은 경우는 네, 하지골이라고 해서 피머부터 시작을 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익스트리미티 사지에서 로 아래쪽이다 라고 해서 하지인데요. 이 피머 대퇴뼈죠. 예, 대퇴뼈인데 뭐 대퇴골, 높다리뼈, 대퇴뼈 굉장히 많은 단어로 이 피머를 얘기를 하는데 이 피머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가장 길고 네, 그 다음에 가장 단단한 뼈를 피머라고 하죠. 예. 그 다음에 파텔라는 여기 네. 그래서 보시면 파텔라는 무릎뼈 또는
슬개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파텔라 밑으로는 아까 우리 이제 그 어퍼 익스트리미티 상지에서도 이제 뭐 이렇게 요골과 척골이 있었잖아요. 예, 아랫뼈도 아래 다리도 이렇게 두 가지의 뼈가 있는데요. 가장 큰 우리 뭐 그런 얘기 해도 되나? 정강이가 까인다. 그래서 앞에 이제 그 아래쪽 다리를 이렇게 발로 이렇게 치면 정강이 깐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요 정강뼈가 앞쪽에 있는 이 티비아가 되고요. 그래서 정강뼈 또는 경골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요 뒤쪽으로는 종아리뼈라고 해가지고 피블라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정강이뼈와 종아리뼈. 그러니까 위치는 아래 다리이기 때문에 이제 위치는 같은데 앞쪽에 종아리뼈, 피블라, 이제 이렇게 앞쪽에 정강이뼈, 티비아, 뒤쪽에 종아리뼈, 피블라, 경골, 비골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발목뼈가 있어요. 발목뼈는 족근골이라고 하면서 타살본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타살, 그 다음에 메타타살, 중족골, 예,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족골, 메타타살, 그 다음에 네, 파렌지알 본이라고 해서 발가락뼈. 네, 그래서 파렌게스, 파렌지알 본, 발가락뼈. 그래서 우리 그 손가락뼈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예. 그래서 수근, 족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네, 카팔, 타살 이렇게 해서 타살본, 메타타살본, 파렌지알본 또는 파렌게스본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티비아, 네, 이 경골, 정강이뼈가 있고 피블라, 비골, 종아리뼈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탈레스라고 해가지고 그 목말뼈라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우리 네비큘러라고 해가지고 네비큘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뭐 주상골 또는 발배뼈라고 해서 이 네비큘러가 약간 배 모양이래요. 예, 그래가지고 발배뼈 네비큘러 주상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큐보이드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그 직육면체 모양이라네요. 그래갖고 뭐 큐보이드 또는 뭐 우리 큐빗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하는데요. 위 같은 경우는 이제 직육면체 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요 뒤꿈치, 네, 그래서 이제 뒤꿈치뼈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죠. 네. 캘케니어스라고 해가지고 발 뒤꿈치뼈. 네. 그래서 우리 뒤꿈치 닿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캘케니어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뼈가 워낙 이제 그 팔하고 다리 쪽에 이렇게 세분화된 이런 단어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는 피머, 파텔라, 티비아, 피블라, 타살, 메타타살, 그 다음에 파링스 또는 파링게스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해주시고 또 요 그 발목 부분에 해당하는 텔러스, 네비큘라, 그 다음에 칼케니우스, 큐보이드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뭐 그 큐니어폼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뼈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큐보이드라든지 탈러스라든지 네비큘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흔히 쓰는 단어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거를 많이 쓰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칼카니오스까지 발 뒤꿈치 뼈까지 해가지고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이런 이제 것들은 이런 것들은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OS 정형외과에서 요 부분에
골절이 되어 있으면 이제 텔러스 프랙처, 큐보이드 프랙처, 네비큘러 프랙처 이런 단어가 있으니까 좀 참고만 해 주시고 나중에는 다시 한번 이제 검색을 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하지뼈, 대퇴뼈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앞에서 뼈의 주요 기능, 역할 중에 하나가 조혈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 긴 뼈, 피모를 보면서 살펴볼 건데요. 우리 에피피시스라고 해가지고 요 위쪽 뼈끝, 아래쪽 뼈끝을 에피피시스, 뼈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여기는 이제 바디잖아요. 몸통인데 몸통은 다이아피시스, 디아피시스라고 해서 뼈 몸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뼈끝 에피피시스 보시면은 여기 관절 연골, 이제 다른 뼈하고 연결되는 사이에 관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관절에는 사이에 활액이 있고 양쪽으로 해가지고 캐틀리지, 연골이 있는데요. 그래서 관절 연골을 아티큘라 캐틀리지, 캐럴리지라는 단어도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는 그냥 이제 쉽게 발음하기 쉽게 캐틀라지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스펀지 해면뼈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해면뼈는 스폰지본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디스크, 그래서 에피피셜 디스크라고 해서 뼈 끝판, 뼈 끝판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뼈 끝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조혈 작용해서 이제 그 레드 메로, 적색 골수와 옐로우 메로, 황색 골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적색 골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안에 보시면 황색 골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깥쪽 단단한 요 뼈를 이제 컴팩트, 우리 컴팩트하다, 치밀하다, 단단하다, 이런 단어가 컴팩트잖아요. 그래서 컴팩트 본이라고 하면은 치밀뼈, 스펀지본은 해면뼈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골수 공간, 여기 골수 공간, 뼈 안에 보시면 우리 뭐라고 하죠? 감자탕 같은 거 보면 뼈 이렇게 잘라져 있는 거 보면 그 안에 골수 공간에서 동그랗게 이제 그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를 이제 메듈러리 캐비티라고 해서, 캐비티는 공간, 무슨 무슨 공간 이렇게 하잖아요. 무슨 강 이런 것처럼 메듈러 캐비티 같은 경우는 골수가 움직이는 공간이 되고요. 이 골수 사이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동맥, 그래서 뉴트리언트 아테리, 아테리는 동맥, 뉴트리언트 영양, 그래서 영양 동맥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뼈막이라고 해서 페리오스테늄이라고 해가지고 뼈 주변에 이제 우리 근막이 있었잖아요. 뼈막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뼈가 피머, 피불라, 티비아 이런 식으로 이제 뼈 자체의 그 용어도 중요하고요. 또 뼈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뼈의 기능에서 조혈작용이라든지 보호작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생명기관이라든지 장기를 보호할 때는 그 뼈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어떤 장기나 어떤 생명기관을 보호하고 있느냐도 있고, 조혈 기능 같은 경우는 뼈 속 이렇게 해서 이제 적색 골수라든지 황색 골수가 어디에서 존재를 하고 있고, 또 그 작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들어온 동맥을 뉴트리언트 아테리, 영양 동맥이라고 하는구나,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리 같은 경우는 이제 팔도 마찬가지지만 다리 같은 경우는 이제 관절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힙 조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니 조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앵클 조인트,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관절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조인트 관절 같은 경우는 그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엉덩이 쪽은 힙 조인트, 엉덩이 관절. 우리 뭐 고관절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하죠. 그리고 니 조인트. 예, 그래서 무릎 관절, 슬개 관절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발목 관절. 우리 발목까지 오는 그 신발을 앵클 슈즈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신발은 두 개니까 슈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앵클 조인트 같은 경우는 발목 관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뼈와 뼈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조인트가 있다. 예, 무릎 관절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가 헤드, 네, 헤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넥 부분이 있죠. 네, 넥 부분. 우리 머리 헤드에 머리 밑에 이제 목이 있는 것처럼 뼈도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이렇게 헤드와 넥으로 존재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예, 이렇게 라인이 그어져 있는 이제 거친 선이라고 해서 라이너 에스페라라는 요것도 거친 선도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또 헤드와 넥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거친 면이 있고 또 여기 보시면 뼈 사이에 이어주는 이제 인대가 있죠. 리가멘트. 그래서 뼈와 뼈를 연결해 주는 거는 인대. 네. 텐더는 뼈와 근육을 이어주는 거다. 그래서 뼈 사이인데라고 해서 인터, 네, 우리 인터가 이제 뭐 사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인터로 세쿠스라고 해서 해가지고 이제 뼈 사이인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 다리 같은 경우는 관절까지 같이 기억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힙 조인트, 니 조인트, 앵클 조인트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증상 용어로 들어갈게요. 위까지는 우리가 이제 해부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증상. 네. 그래서 증상에서 보시면 우리 증상에서 가장 많이 또 나타나는 게 통증이잖아요. 네. 통증 같은 경우는 디니아라는 전미사도 썼었고 에이크, 그 다음에 알제아 또는 페인. 우리가 이제 통증하면 그냥 페인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지만 어디 통증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앞에 있는 요 세 전미사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뭐 많이 하는 게 에이크 같은 경우는 헤드에이크, 두통 뭐 이런 거 있었고 아스랄지아 뭐 관절통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코시코디니아라고 해서 우리 콜식스 미추 이제 그 꼬리뼈의 통증 디니아가 있을 때는 또 이렇게 전미사를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콜시코디니아라고 하면 꼬리뼈 통증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 룸바는 허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룸바고 또는 low back pain이라고 하면 허리 통증이라는 또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와 엉덩이가 좀 아픈 증상. 예. 그래서 우리 허리 아플 때 허리만 아프기도 하고 low back pain이라고 해가지고 좀 엉덩이 쪽으로까지도 같이 이제 통증을 느끼는데요. 우리 앞에서 요 전미사를 배웠는데 룸바고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전미사가 없잖아요. 그래도 룸바고라는 자체로 이제 허리 통증을 의미하는 단어다. 그래서 이 룸바고 같은 경우는 로우 백페인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은 원인이 척추의 질환이 있어서도 그죠? 뭐 디스크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아파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외상이나 다치거나 추간판 이상 그래서 뭐 척추 질환의 한 종류이기는 하지만 이제 추간판에 이상이 있거나 프레그넌스 임신을 했을 때도 그래서 그 임산부들 보시면은 이렇게 뒷짐지고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또 허리 많이 이렇게 두들기시고 이러시는 게 이 로우 백페인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태아가 이렇게 압력을 가하다 보니까
허리 통증이 네,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원인이 이 허리 통증을 다 일으키는 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임신했을 때 뭐 그렇게 허리 통증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원인 때문에 그러니까 허리 통증에는 원인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뭐 부인과 질환이라든지 뭐 난소염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이제 자궁 하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도 그렇고요. 비뇨기계 질환에서도 우리 뭐 그 UTI 그래서 이제 뭐 비뇨기 요도염이라든지 방광염이라든지 이런 비뇨기계 질환으로도 허리 통증이 있고요. 신경 이상이라든지 근육 질환으로도 이렇게 로우백 페인을 많이 호소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그런 문의 굉장히 많이 해요. 뭐 허리가 아픈데 질병이 뭘까요? 원인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화타가 와도 그거 대답 못한다고. 예. 그러니까 원인이 워낙 많은 것들이 헤드액, 두통이라든지 허리 통증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원인들이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꼭 병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십시오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학생들도 나중에 병원에 취업을 하면 병원에서 근무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뭐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게 뭘까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으실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오스티지아라고 해서 알지아, 그 다음에 디니아라는 단어를 써서 오스테오는 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뼈 통증. 그래서 뼈의 비정상적인 상태와 관련된 통증. 그래서 막 뼈가 아파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요. 이것을 오스테오디니아 또는 오스티알지아 뭐 이렇게 그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뭐 오스티알지아, 오스틸지아 뭐 이렇게 다 그 발음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패시 같은 경우는 무슨 병증이라는 단어를 그 전미사를 쓸 때 요 패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앞에다가 오스테오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뼈 병증 또는 골 병증 또는 뭐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정골의학 뭐 우리 의학 같은 경우는 로직이라는 말을 쓰기를 하기는 하는데 이제 오스테오패시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골병증 뼈에 어떤 병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레이지 같은 경우는 출혈을 이제 레이지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오스테오 레이지아라고 하면은 뼈 출혈이라는 단어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의학 용어는 합성어이기 때문에 요 뼈 출혈이 좀 생소하다라고 하더라도 오스테오는 뼈고 레이지아 같은 경우는 출혈이기 때문에 생소해도 오스테오레이지아라고 하면은 뼈 출혈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골절 됐을 때 그 뼈 부러지는 이런 비슷한 소리를 우리 크레피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크레피테이션이라고 하면 연발음 또는 비빔 소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 그 머리카락을 손가락 사이에 두 비빌 때, 예,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무슨 소리라고 비빔 소리라고밖에 설명을 못 하겠는데 그런 소리하고 비슷하면서 부러진 뼈가 이렇게 마주치면서 나는 그런 소리. 그래서 가장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게 고관절 골절 냈을 때.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 이렇게 낙상 주저앉으셨을 때 요 크레피테이션이 있었는지 비빔 소리가 있었는지를 좀 물어보거든요. 네, 그럴 때 비빔 소리 또는 연발음을 크레피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여기 나와 있다시피 골절됐을 때 부러진 뼈가 마주치면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슈퍼 너멀리 본 우리 넘버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숫자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슈퍼자가 붙었으니까 과잉
네,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이 5개여야 되는데 뭐 6개, 뭐 6지손, 뭐 7지손 뭐 이랬을 때 네, 이 슈퍼 너멀러리 본이라고 해서 과인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5개 이상 있을 때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광인뼈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도 예, 다른 부분에 정상적보다 더 많이 생긴 뼈를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팬텀 많이 들어보셨죠? 환상, 팬텀 림 페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림 사지 페인 그래가지고 우리 팬텀 림 페인 같은 경우는 뭐 환지통 또는 뭐 환상통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이렇게 앰푸테이션 그 사지 절단 후에 없어진 부위는 기본적으로는 통증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남아있는 듯한 착각에서 느끼는 통증을 우리가 팬텀 림 페인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환지통.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지 절단 후에 이제 이런 그 팬텀 페인이 있으면 환지통이라고 하고요. 네, 뭐 다른 부분 같은 경우도 통증을 느끼게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골격계에서 이제 구조적인 거, 그 다음에 증상 용어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2교시 이어서 할게요.